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물어보면은 다들 좋은 뜻이었다,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다, 이런 답이 돌아오게 마련이죠. 만고의 역적으로 지탄을 받는 이완용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이 수능형 현실주의라는 노선을 택하고 애국자에서 매국노로 변모해간 이완용.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1월 14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이희진의 역사 읽기를 오늘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완용, 이 이름 앞에 붙는 수사는 의심의 여지 없이 매국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한때는 생각보다 충직한 애국자였고요, 굉장한 선비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매국노로 비난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짚어본 책, 윤덕한의 이완용 평전을 오늘 역사 읽기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출판사 길에서 나온 책입니다. 예, 길이라는 출판사입니다. 잠시 뒤에 이희진 선생님 모십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한 주 만에 뵙습니다. 예, 그러네요. 오늘 이 책 이완용 평전이요, 언뜻 봐서는 오해 소지가 좀 있는 책 같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예. 단순히 이완용은 매국노다라는 게 우리 사회의 인식인데, 그렇죠. 재미있는 거는 왜 이 사람이 매국노인지를 아는 사람은 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을사조약에 가가지고 참여해서 사인을 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매국노로 몰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왜 을사조약에 가서 사인을 하게 됐느냐는 과정, 네. 배경, 이거를 궁금해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알아보고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역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어떤 사람을 보고 매국노다라고 매도하기는 쉽습니다. 네. 근데 매국노인데 그럼 그게 역사라는 게 어떤 교훈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현실에 던져주는 교훈 때문에 하는 건데. 그렇죠. 어떻게 해서 저게 매국행위가 됐는지 모르면서 무조건 매국이라고 욕만 해가지고서는 도움이 안 되죠. 그렇죠.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혼자 매국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최고 통치자는 아니었거든요. 구조적인 어떤 문제 가운데 놓여있던, 그렇죠. 그야말로 문제적 인물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같이 그 매국을 한 사람들, 내지는 그 사람에게 매국을 하도록 조정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완용 한 사람은 매국노로 몰아가면서 면죄부를 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결코 이 책은 그 이완용이라는 사람의 이면 뭐 등등등등 이런 부분을 분석하고 알리는 책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완용을 두둔하거나 편드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렇죠. 그 주변 정황들이나 상황들 여러 가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쓰여진 책이군요. 예, 사실 그 더 중요한 건 이제 후자,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완용 개인에 대해서 얘기한 데까지 보고 한국 사람들 중에 그 성질 급한 사람들 많으니까 거기까지만 딱 읽고 이완용을 두둔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지, 무슨 책이지, 뭔 책인데 뭐 이래, 이렇게 생각할 법한데, 그렇다면 천천히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해주시죠. 예. 이 책을 선택하게 된 게 일단 이 프로그램에서 근대사를 본격적으로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저자의 말 중에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요. 뭡니까? 이완용을 매국노라고 매도하는 건 좋지만 있지도 않은 엉뚱한 이완용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상을 향해서 욕을 한다면은 그거는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 상이라 하면. 그러니까 이완용이 뭐 며느리하고 사통을 했다는 둥 해서 이제 이 사람이 하지도 않은 일,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비난을 하는 경우가 제법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완용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한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이해를 못하면은 조선을 망하게 이끌어간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괜히 그 중에 한 사람, 네. 매도당하기 딱 좋은 앞잡이한 사람에게 비난을 집중시키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예, 여기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오해하기 쉬운 몇 가지를 짚어놓고 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가 바로 전근대에서 근대로 이행이 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근대라는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 이전에 뭐 사실 역사를 무식하게 근대 전근대로 두 쪽을 내면서 우리나라 역사는 한 100년 정도 네. 뭐 지금 100년 약간 넘는 기간을 근대로 삼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생각들을 안 해요. 왜 인류 역사 반만 년을 전근대로 놓고 나머지를 근대로 놓겠어요. 그 이유는 근대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가치관이 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근대 이후의 가치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전근대의 가치관이 어떤 거였는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는 것들을 그렇죠. 아까 오프닝에서 어폐가 있었는데 네. 애국자라고 말할 때는 네. 지금 근대 이후 소위 말하는 민족국가 내지 국민국가 개념의 그런 국가에 대한 충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근대에는 충성의 대상이 국가라고 말할 때 그 국가는 통치자인 왕이었죠. 왕 이퀄 국가였죠. 그러니까 흔히 애국이라고 하고 쉽게 말하고 넘어가는 그 말 속에도 오류가 담길 수 있다는 엄청난 어폐가 있죠. 이완용은 바로 그런 어폐의 뭐 희생자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그 어폐 때문에 이완용의 매국 행위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죠. 아까 이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은 전근대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말하는 국가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왕에 대한 충성을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이 누구를 향해서 충성을 했겠느냐는 거죠. 이래서 이제 이완용의 행적을 약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의외로 이 사람이 앞장선 일 중에서는 나름대로 왕에 대해서는 충성스러운 일이 많아요. 아관파천 같은 거. 네. 아관파천을 할 때 이완용이 아주 대표적으로 고종을 피신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나중에 친일파가 됐다. 사실 이건 일본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러시아 공산으로 도망을 시킨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이 무대뽀로 일본한테 나라를 팔아먹자는 친일파가 아니라는 거는 이 행각에서도 보여지죠. 그 다음에 아관파천에서 돌아온 다음에 독립협회를 만드는데도 이 사람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물론 정부 측 인사의 입장에서였지만. 그러니까 독립협회라는 게 뭡니까? 사실 모처럼 고종이 그 시민들 그 당시 뭐 심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백성들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뭐 조선의 뭐 자주적인 독립을 위한 일종의 압력 단체죠. 네. 그걸 만드는 걸 고종하고 이 독립협회를 추진하는 그 사람들하고 합심해서 만든 거거든요. 여기에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다리를 놨다는 거죠. 그 나름대로 처음에는 또 독립협회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이기도 했고.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왜 을사조약에 나와가지고 일본한테 나라를 넘기는데 역할을 하게 됐느냐. 이거는 어떤 전체적인 일관된 맥락에서 살펴봐야지. 네. 그냥 이 사람이 자기 사료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일본한테 나라를 팔아넘겼다라고 하면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엄청나게 오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그 이면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주시는 거군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조선이 멸망하게 되는 과정. 네. 이 부분에 대한 오해와 이완용을 매국했다는 요 두 가지 사실을 단순하게 연결시키는 데서 굉장히 많은 오해와 오류가 발생을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완용의 매국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이 망하게 된 과정도 좀 잘못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선이 망하게 된 거는 일본이 총칼을 가지고 들어와서 정복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전형적인 전근대적인 그 정복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재미있는 거는 근대라는 시기가 오면은 뭐 여러 가지가 전환이 된다 그랬는데 남의 나라 집어먹는 방법도 또 다른 방법이 생긴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 어떤 방법입니까? 그러니까 그 아까 말했던 그 무력으로 총칼로 남의 나라를 네. 정복하는 방법이 네. 전근대에 유행하던 방법이라면은 예. 근대 이후에는 더 교묘한 방법이 하나 생겼습니다. 뭡니까?
일종의 경제적인 침략이죠. 그 나라를 파산을 시켜버리고 파산된 나라를 인수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는 과정에 오히려 가까워요. 우리 주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M&A가 네. 국가 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일본한테 그렇게 침략을 당하고 이 식민지가 됐던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형적으로 후자의 경우가 훨씬 더 가깝죠. 뭐 무력이 안 동원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네. 요즘도 남의 회사 집 M&A 할 때 예. 조직폭력배들 가끔 동원하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이유 여하를 따져서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저항을 할 때는 그 저항을 제압할 때 어느 정도 무력이 필요합니다. 회사 내에서도 그런 게 있으니까 네.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을사보호조약이라는 거는 네. 그 경제사를 전공한 친구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뭐라고 합니까? 인수협상이었다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 파산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채보상운동만 국사책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네. 그 당시 조선이 지고 있던 빚이 125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1250만 원이라 그러면 지금의 원화로 생각하니까 뭐 우리 연봉만도 못하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당시 이제 돈 가치로 환산을 하면 그게 만이 아니라 조 정도 된다고 보셔도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선으로는 도저히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을 만큼 빚이 늘어서 파산을 한 거죠. 그 파산 때문에 회생 절차에 들어갈 지경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전 시간에 말했던 고려가 망하는 과정이나 예. 뭐 조선이 망하는 과정이나 근본적으로는 다를 게 없는 게 국가 운영이 안 되면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도 망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근대에는 그렇게 망하게 그 파산이 되면은 뭐 그 내부 그 전근대처럼 네. 무슨 경제적으로 방법이 없으니까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서 뭐 제기를 하든 다른 나라한테 집어먹히든 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방법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망해서 운영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인수하고 빚을 처리해 주겠다는 식으로 접근을 한 거고 조선은 그렇게 넘어간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럼 이완용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면은 네. 인수협상 때 실무대표 비슷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나라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네. 이미 나라는 넘어가게 돼 있는 데서 사인해 주는 대표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완용을 매국노라고 욕하는 거는 그 사인하는데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저항을 안 했다는 데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요즘도 회사가 넘어갈 때 그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회사 경진이 경영 합리화해가지고 정상화할 생각은 안 하고 회사 다 말아먹은 다음에 네. 어떻게 무리 없이 다른 회사에 넘길 수 있느냐? 그렇죠. 지금 회사도 다른 회사 넘어가면은 그 회사 직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인수합병이 이루어질 때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국가나 회사나 다를 게 없는데 네. 그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잘려나가는 사람들은 인수 당하는 회사에서 잘려나가죠. 그렇죠. 인수하는 회사에서 자기 식구들 내보내면서 망한 회사 식구들 챙겨주려고 안 할 거 아닙니까? 국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의 백성들이 희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저항을 안 했느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그러면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끌고 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냐? 또 저항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 하나 저항해도 되는 사람 경우가 있느냐? 아니 경우냐?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상황을 만들어지도록 유도한 사람이 과연 이완용이냐? 이런 거거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세 가지 포인트에서 이완용은 실제로는 다 빗겨나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단순한 앞잡이라는 거죠. 아무리 나쁘게 봐도 앞잡이 이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만한 계제도 아니었다는 그렇죠. 이 사람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결정권을 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결정권 누가 쥐고 있었습니까? 당연히 아니 그 회사는 경영자가 쥐고 있듯이 예. 결정권은 국가는 통치자가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어떤 회사가 인수를 당합니다. 경영진의 실책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그 협상에 임원이나 간부들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임원이나 간부들이 가서 이 M&A 나는 반대합니다. 이러면서 저항하지 않았다고 어떤 딱지를 붙이는 거랑 비슷한 경우다라는 그렇죠. 주장인 거죠. 그 사람이 그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 오너가 네. 회사
사주라든가 경영진이 경영의 책임자가 이게 회사 더 이상 운영 못하겠으니까 네. 저 회사 팔아넘기는 인수 협상하기로 했다. 네. 네가 나가서 협상하고 사인해라. 뭐라 그러겠어요? 해야죠. 그러니까 관두든가 월급제. 그러니까 기껏해야 관두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나는 못하겠으니 다른 사람 시켜라고 관두는 방법밖에 없는데 관두지 않고 이행했을 뿐. 그렇죠. 관둔다고 해도 어차피 다른 놈이 와서 사인할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될까요? 왕에게 물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 당사자인 고종을 조선의 전제 군주, 개혁 군주로 몰아갑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당사자인 고종을 그렇게 규정하는 그거는 소위 주류 이론인 거겠죠. 그렇죠. 이제 서울대학 출신의 좀 유명한 원로 교수께서 또 국사편찬위원장도 얼마 전까지 하셨고 이런 분이 앞장을 서서 고종을 그렇게 미화를 해버리니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종에게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은 매국노인데 그 충성스러운 사람이 한 일을 시킨 사람은 전제개혁군주다.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그런 오류를 사실상의 역사적 사실로 이렇게 밀어붙였을 때 우리나라가 역사 학계가 얻는 이득은 뭐가 있습니까? 역사 학계가 얻는 이득은 아니죠. 예.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얻느냐겠죠. 예,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뭐 몰랐다기보다도 물론 사람 속을 뒤집어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믿었는지 아니면은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얻는 이익 때문에 그랬는지는 제가 뭐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 사실 역사학계 내에서 특히 근대사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반발이 많거든요. 지금도. 지금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일반에 알려지는 거는 많은 사람들 또 그 시대를 정통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반발을 하느냐 마느냐 어떤 주장이 타당성을 가지고 있느냐 마느냐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 누가 뭐 속된 말로 힘이 있느냐. 역사학계에서 비중을 인정받느냐. 그러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정도가 되면은 역사학계에서 최고 수장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분이 주장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이거 아니라고 주장을 해봤자 신청도 안 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 지금 다 양쪽 다 주장일 테고요. 저도 함부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 이게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배경 이완용이라는 인물이 뭐 그렇게 뭐 어떻게 그 사람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 권한이나 이런 걸 갖고 있지도 않았고 시켜서 했을 뿐 그 사람에게 온갖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그 정황들은 어느 주장을 하는 쪽이든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건가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사실 뭐 대신이라는 게 신하의 입장 아닙니까? 이완용을 매국노로 역사적으로 규정하고 딱지를 붙이고 그리고 고종을 전제 군주로 추켜 세운 그런 학자들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맥락, 이완용을 둘러싼 맥락은 인정을 한단 말씀이시죠? 뭐라고 주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무슨 어떤 그 당시 왕인 고종을 누르고 전횡을 하던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황은 없거든요. 뭐 흥선대원군급인 아니면 요즘 말하는 왕실장 같은 뭐 특정인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뭐 그런 정도의 실권을 행사하던 사람이라는 증거도 그리 많지는 않다. 많지는 않은 게 아니라 저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통치자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팔았다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을사보호조약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선이 근대적인 개혁을 하는데 총체적인 실패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이지 특정인이 그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넘겼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죠. 근데 나중에 배경을 보면은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이게 조선의 개혁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게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고종이 굉장히 믿는 신하였던 건 맞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관파천 때 잘못하다가 그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할 때 잘못하면은 네. 자기 목숨이 위협 아니었습니까? 아. 자기 마누라인 요즘 명성황후라고 안 부르면은 그것도 뭐 식민사학에 뭐 잔재라고 뭐 이런 쪽에서는 욕을 합니다만은 네. 뭐 부인인 민비 예. 살해당하는 걸 봤거든요. 민비가 나와서 말씀입니다만 굉장히 문제적 인물이니 한번 또 다뤄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면서 얘기를 계속 이어가주시죠. 사실상 이 부부는 세트니까요. 예. 세트일 수밖에 없었던 게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전권을 휘두르는 거를 그걸 쫓아내고 그 소위 말하는 친정으로 들어설 때 고종이 믿을 수 있는 게 처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처가에서 굉장히 많은 인물들을 등용을 했고 또 뭐 나중에 그 경제사한 친구는 그렇습니다만은 조선에 들어오는 수입의 7분의 1씩 한 7분의 2 정도면 거의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5%,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두 부비가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의 통치에는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두 세트 부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그 고종이 그렇게 믿었던 신하니까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이완용이 좀 이렇게 기록에 공식적인 기록에 남지 않는 방식으로요. 한국과 일본, 조선과 일본이 그런 관계가 되는데 어떤 좀 책략가로서의 역할을 했을 거란 추정도 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유명한 헤이금 일사 사건에 이것도 뒤를 잘라버리면 오해할 수가 있는 게 고종이 퇴위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 퇴위를 주청을 한 게 이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여기까지만 딱 잘라 생각하면 신하가 감히 왕보고 물러나라 그랬다. 그러니까 진짜 일본을 위한 매국노 맞다. 이런 쪽으로 몰아갈 수가 있는데 그 책을 잘 읽어보시면 그 동기나 과정이 전혀 달라요. 그렇군요. 알다시피 헤이금 일사 사건이라는 게 뭡니까? 을사조약에서 고종이 도장을 안 찍었느니 뭐 이런 시비는 많습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민감한 부분이니까 좀 넘어가기로 한다 해도 적어도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을사보호조약을 맺어놓고 그게 불법이라고 해외에 나가서 폭로 비슷하게 한 거잖아요. 그건 일본의 국제적인 위상에 굉장히 타격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조선을 정복할 힘을 가진 일본이 그게 옳든 그르든 두 번째 문제고 가만히 둘 수는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걸 시켰다고 그 지목이 되는 고종에 대해서 압력이 들어올 것이고 잘못하면 고종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완용은 그런 동기에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고종을 여기서 무사히 목숨이라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퇴위를 하고 넘겨주면서 그 일종의 수습을 도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를 일본에다 팔아넘기고 고종이 저항을 하니까 퇴위하시고 이렇게 요구를 한 게 아니라 전하께서 사시는 방법은 퇴위하시고 물러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동기예요. 목숨이라도 건지려면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수습책을.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고종이 목숨만 잃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충돌이 벌어지면은 그땐 진짜 나라가 끝나버릴 수가 있으니까. 일본이 무력을 동원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준다. 이 협상이라는 거는 일부 주는 거라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날아가면서 정말 무력으로 큰일 날 방법. 수가 있는데 거기 저항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이완용을 매도할 때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게 그 당시 무조건 반대를 일삼는 사람들은 애국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다 일조를 해놓고 마지막에 대체는 없다는 거 뻔히 알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나는 반대했다는 티만 내는 거죠. 그러면 책임을 면제받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교묘한 처세술에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완용이 나중엔 뭐 속된 말로 바가지를 썼다고 그러는 게 모두 덤태기 쓴 게 같이 해먹은 사람들은 눈앞에서 안 되는 반대하고서 발만 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걸 거기 남아있던 사람이 다 뒤집어 쓰는 거죠. 그런 행위는 침소봉대 내지는 미화돼가지고 기록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발 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죠. 나중에 기득권이 된다든가 또 심지어는. 그래서 그 책에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러 지목을 하고 있죠. 제가 역사에 문외한이고 무식해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새롭죠? 이야기가 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역사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깊은 속사정을 이해하는 게 진정한
역사에 대한 이해인데 네. 많은 사람들이 깊은 이해보다는 피상적으로 전달되는 정보에 의지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주장이 다 사실이라면은 잘못된 걸 전달한 사람들도 큰 책임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이거는 오늘 이 한 회로 끝낼 게 아니고요. 이 책을 기화로 그렇다면 그 고종은 도대체 뭘 했던 건가 등등등등 예, 좀 더 폭넓은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부를 하시죠. 오늘 여기서 결정을 하시죠. 네, 그래야 되겠네요. 예, 2부를 해가지고 딱 여기까지만 들으면 굉장히 아쉽고 많은 부분 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만은 좀 더 정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고종의 얘기를 중심으로 2부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에게만 드리는 혜택. 당신의 영어 실력, 이제 원스톱 잉글리쉬가 해결해드립니다. 창의적이고 뛰어난 발성의 영어회화 학습 사이트 원스톱 잉글리쉬. 영어 표현을 암기시켜주는 동영상과 상황별, 주제별, 문법 패턴 표현을 검색하고 듣고 영작도 할 수 있는 영어 학습 포탈 원스톱 잉글리쉬. 주소창에 onestopeng.com. 국민TV 조합원이 되시면 영어학습 콘텐츠를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TV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1월 14일 목요일에 소개한 책은 출판사 길에서 펴낸 윤덕한의 이완용 평전이었습니다. 방송 중에 2부 편성을 결정했습니다. 이 문제적인 이슈일수록 신중하게 진지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중요한 얘기는 2부에서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